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었던 30대 동아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2년 연애 끝에 축복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신혼 초부터 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희 부부의 소망이었죠.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동시에 저희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봤는데 둘 다 난임의 별다른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없는 난임이 저희 부부의 케이스였던 거죠. 결국 저희는 난임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배에 주사를 놓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온몸이 붓고 속이 메스꺼운 호르몬 약의 부작용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멘탈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몸 힘든 것보다 마음 힘든 게 참 괴로웠습니다. 뭔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되면 그 자괴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SNS에는 결혼한 친구들의 아기 사진이 넘쳐났고 명절이면 친척들이 애는 아직이니? 라는 무심한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 임산부만 봐도 유모차만 봐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정도였죠. 다른 사람들에겐 잘 찾아와주는 아이가 왜 나에게만은 이토록 힘든 걸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시술도 잦은 실패가 되었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좀 쉴 것을 권고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제 건강을 위해 당분간 임신 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의 우울감은 쉬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시동생이 깜짝 발표를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 다 놀랐죠. 왜냐면 시동생은 일 때문에 늘 바쁘기도 했고 또 별로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성격도 싹싹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활발해 보이는 것과 달리 여자 관계에서는 좀 쑥맥인 것 같았어요. 워낙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 저도 제 주변의 친한 동생을 소개해 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해외를 수시로 나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안 맞아서 미처 소개팅을 못 해주고 있었던 건데 그런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려는 여자는 현주라는 이름이고 직업은 플로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떤 여자인지 좀 더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시동생은 그냥 다음에 만나서 직접 보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어머니 아버지 현주의 조건 같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봐주세요. 실은 현주가 제 애를 임신했거든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놀라시고 저희 부부도 놀랐죠. 시부모님은 어떻게 만난 여자냐고 물으셨고 시동생은 소개로 만났고 좋은 마음으로 만나다가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애 기간은 4개월도 안 된다고 했죠.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시동생은 책임을 지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시동생의 혼전 임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심정이 좀 복잡미묘하더라고요. 지난 6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동생네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고 하니 솔직한 말로 부러운 마음과 함께 서글픈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굴도 모르는 현주 씨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게요. 저희 시부모님도 빨리 손주를 얻고 싶어 하셨고 은근하게 저한테 압박을 하셨거든요. 아이는 아직이냐 하시면서요. 제가 당분간은 임신 준비하는 거 쉬겠다고 했을 때도 너무 아쉬워하셨죠. 그런데 시동생네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그런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예비 동서에게 좋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하여튼 그 가족 전체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시동생,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나갔고 예비 동선에는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현주의 어린 사촌 여동생이라며 7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같이 왔습니다. 예비 동선의 부모님 말로는 친척아이인데 사정이 있어서 예비 동선의 부모님이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표정이 어둡고 인사도 거의 안 하고 식사 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선의 부모님은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사신다고 했고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어요. 예비 동선은 예쁘고 새침대기 같은 느낌인데 예비 동선의 부모님은 말투나 행동도 그렇고 좀 투박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를 하는데 예비 동선의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큰댁은 결혼하신 지 꽤 되셨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없는 건가? 그 말에 제가 어색하게 웃었죠. 아, 네. 저희는 아직 안 생겨서요. 서둘러야지. 여자는 나이 들수록 아이 안 생기고 힘든데. 그 모습에 예비 동서가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요. 형님네 6년째 아기 안 생겨서 힘들어 하신단 말이야. 그런 얘기는 실례예요. 아,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나이가 몇이요? 36입니다. 아유, 좀 많네. 빨리 가지긴 해야겠다. 근데 관리를 워낙 잘해서 보기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겉보기엔 우리 현주랑 비슷해 보여. 라고 하시는데 나름 칭찬이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졌지만 잘 모르고 하신 얘기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죠. 어쨌든 그 시동생네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생네와 다시 본 일이 있었는데요. 예비 동서가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먼저 아이 가져서 섭섭하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도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서. 그런 생각 안 해. 세영 씨한테 들으니까 형님이 아이 엄청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생겨서 좀 죄송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네요. 눈치를 왜 봐? 제 입장에선 좀 그래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예비 동서는 눈치가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 어머님, 아버님 다 손주 원하시는데 동서가 가져줘서 오히려 내가 부담도 덜고 얼마나 고마운데. 정말요? 저한테 고마우세요? 그럼. 하긴 제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형님이 좀 덜 부담스러우시긴 하겠네요. 저는 동서가 눈치 보인다고 하고 미안해하니까 괜찮다며 동서를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형님 짐을 덜어드린 셈이네요. 라는데 그 눈치 없는 소리에 좀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동서는 진심으로 제가 못한 임신을 자기가 했다고 유세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제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기에 동서 뱃속의 아이가 누구보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그야말로 우쭈쭈 온갖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사실 조건만 보자면 동서 조건이 저희 시동생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데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서를 엄청 아끼셨죠. 그러자 동서는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제가 들고 온 가방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향리,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진짜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아, 이거 전에 유럽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거야. 예쁘지? 나도 이거 좋아해서 아껴서 들어. 이거 한국에선 못 구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와,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이제 안 팔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동서는 그날 제 가방을 한참이나 보는 겁니다. 자기가 딱 원하는 디자인, 브랜드, 크기라면서요. 그 눈빛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성현아, 현주가 네 가방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 계속 그 얘기하고 갖고 싶다고 하고. 네? 제 가방을요? 내가 다른 가방 사준다고 하는데도 그 가방이 꼭 갖고 싶다고. 저기 성현이 네가 그 가방 둘째 주면 안 되겠니? 신혼여행 때 산 거면 한 6년 쓴 거잖아. 그거 주고 내가 너 마음에 드는 명품 가방 새로 하나 사주마. 아, 어머님, 그건 좀. 저도 이 가방 엄청 좋아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동서 줘라. 그 가방 너무 좋아서 계속 찾아다녔다는데 없대. 내가 새 가방 하나 사줄게. 어이가 없었죠. 무슨 3, 4살 애도 아니고 남의 물건 갖고 싶다고 전할 린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가방 하나로 제가 못 준다고 버티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이 가진 둘째 동서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방을 동서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줬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자존감이 바닥나 있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그냥 주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건 정작 제가 가방을 줬는데 그거 몇 번 들지도 않고 나중에는 거의 매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한참 나중에야 돌려받았지만요. 그리고 그 뒤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바쁘시고 사는 거리도 조금 멀었거든요. 반면 저희 집과 시동생네는 10분 정도 거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생은 해외 출장이 정말 잦은 직군이거든요. 한번 갔다 하면 일주일, 보름은 예사입니다. 그런데 동서가 운전을 못한다며 저한테 운전을 부탁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면서요. 택시 타고 다녀도 되는데 자기는 택시가 불편하대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한가요? 그 김에 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산부인과 갈 때마다 운전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을 통해서 부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저에게 성현아, 네가 현주 좀 도와줘라. 집도 가깝고 또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잖니. 내가 해주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나도 워낙 바쁘고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 하니까 임신 기간 동안만 네가 수고 좀 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거 듣고 화가 나서 그걸 왜 저를 시키냐고도 따졌는데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동서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저도 좀 바보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운전기사를 자처했어요. 오래 걸릴 땐 병원에서 두어 시간 동안 같이 기다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9시쯤 동서가 연락이 와서 뱃속의 아이가 자두가 너무 먹고 싶어 한다고 마트에서 자두 좀 사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가 막혔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재수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두 사들고 남편이랑 같이 동선에 간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좋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수씨, 임신해서 먹고 싶은 거 많은 것도 너무 이해하고 또 세영이가 없으니까 부탁할 곳이 없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이 사람한테 이런 거 부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음 저한테 차라리 카톡하세요. 그러면 제가 문 앞에 갖다 놓고 갈 테니까. 남편의 말에 예비 동서는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어머님한테 일러 바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현주 걔가 지금 남편도 해외에 가 있고 하는데 형네로서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고 뭘 그렇게 각박하게 구느냐 뭐라고 하셨다더군요. 하여튼 정말 별 유세는 다 떨었습니다. 저한테도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뭐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저를 부려먹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애 낳기까지만 봐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도 막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마지막 검진이 있다고 또 차를 태워달래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동서네로 갔는데 동서 어머님도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동서 어머님에게도 인사를 하고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서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아유, 고생이 많네요. 우리 딸 때문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웃었는데 동서 어머님은 갑자기 동서를 흘겨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년아. 엄살 좀 작작 부려. 택시 타고 다니면 되지. 무슨 형님까지 오라가라 부려먹고 지랄이야. 아주 유세 떠는 데는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인 건 알지만 갑자기 동서더러 인연 전연하면서 욕을 하시길래 화들짝 놀랐죠. 동서도 준비하다 말고 나와서 자기 엄마를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욕하고 난린데? 너 하는 짓 보면 아주 유난스러워서 그렇다. 아, 엄마, 그럴 거면 집에 내려가. 네가 오라며. 하면서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동서랑 동서 어머님은 평소에 저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동서가 막 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내더니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아, 잠깐만. 아, 나 배 아파. 아, 똥 싸. 아, 똥배 아니고. 아, 잠깐만. 진짜 배 아파. 아, 엄마 때문이잖아.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휘청거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동서를 부축했죠. 그런데 동서가 저를 확 밀치는 거예요. 아, 형님, 이러고 있지 말고 내려가서 시동 거세요. 바로 병원 가야 되니까. 아, 뭐 하세요? 빨리요. 그러면서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갑자기 진통이 와서 놀란 건 알겠지만 저를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저렇게 말하길래 저도 좀 황당했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급하게 내려가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동서 엄마가 동서를 부축하고 엉거주춤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아이를 낳게 된 것 같았어요. 동서 하는 말이 새벽부터 조금씩 배가 아프긴 했는데 요즘 들어 아팠다 안 아팠다 하길래 진통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만 대기실에 누워 있었고 중간중간 간호사가 들어가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을 했어요. 아직 자궁문이 안 열렸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계셨고 시동생도 해외에서 돌아오려면 이틀 정도 남았기에 제가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서는 아프다고 온갖 색 난리를 쳤고 저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벼랑간 저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파 죽겠네. 형님 뭐 하세요? 물 좀 떠오세요. 물? 미안. 그렇게 제가 물을 떠왔습니다. 찬물을 떠오시면 어떡해요? 임산부한테 더운 물이랑 섞어서 오세요. 그러질 않나. 자기 화장실 가야 되는데 부축해달라고 하질 않나.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동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걱정돼서 그랬죠. 동서, 너무 많이 아파? 간호사 부를까?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제 말에 동서가 애 낳아야 되니까 당연히 아프죠. 진짜 애 낳아본 적도 없으니까 뭘 알아. 도움이 안 되네. 하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너무 열받았죠. 지 옆에서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말버릇인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가 저한테 평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걸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일부러 화풀이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출산 임박 임산부한테 뭐라고 하겠나요?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없으니 남편에게 일단 오라고 해놨어요. 동서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이 떠나가라 생 난리를 치는데 동서 엄마가 저더러 자기가 있으면 되니까 저보고는 그냥 나가 있던지 집에 가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난리 떠는 그 꼴을 보기 싫었고 잠깐 나가서 마실 거라도 사오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바로 출산할 것 같지도 않아서요. 그런데 나가려는 참에 보니 남편이 마침 병원에 와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함께 병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과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짜증으로 가득 차서 동서에게 그러시더군요. 이년아, 작작 좀 해. 처음 낳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유난은 이렇게 떨어. 저번에는 잘만 낳았으면서. 엄마,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듣는다고. 남편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그의 눈에도 제 눈과 같은 거대한 의문과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낳는 게 아니라니? 남편과 저는 당황하면서 일단 다시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단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후 동서는 아이를 낳았고 시동생 세영이도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동서 어머니가 처음 낳는 것도 아니면서라고 하셨잖아. 그게 뭔 말이야? 동서가 아이를 낳아봤다는 거야? 나도 이상해. 세영이한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만약 정말 재수 씨가 과거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분명 초혼이라고 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았다는 건지. 안 되겠다. 세영이한테 얘기해야겠어. 결국 남편은 고민하다가 시동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저와 함께 들었던 동서 어머니의 충격적인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죠. 시동생은 처음에는 설마 장모님이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겠지라며 애써 부정하는 듯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동생은 개인적으로 무언가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사촌동생이라고 했던 그 9살짜리 딸이 사실은 동서의 딸이었다는 것을요. 동서는 20살에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 어떤 남자와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실 유부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유부남 아내한테 들켜서 한바탕 난리 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딸을 사촌동생으로 속였고 동선의 부모님이 딸을 키우신대요. 그 후로도 동서는 모든 것을 속이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번 할 뻔했다가 파토가 났고 그 후로 저희 시동생을 만난 거였습니다. 과거는 완벽하게 다 속인 채로요.
이건 시동생 포함 모두를 기만한 것이었죠. 시동생은 이 일로 뒤집어지고 시부모님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어떻게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나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사실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니죠.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들통났고 그 와중에 동서는 유부남인지 몰랐다. 자기도 속아서 아이까지 낳고 산 거다라고 억울해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말이죠. 시부모님은 설마 하는 마음에 갓 태어난 아이도 친자검사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지 그 아이는 시동생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도저히 동서를 용서 못하겠는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핏줄이니 제가 평생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저 여자와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그렇게 하라며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워준다고 하셨어요. 그 둘은 옥신각신 많은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 일로 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동서는 그 와중에 자기 엄마를 원망하면서 엄마 때문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속이고 살면 되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다 들통났다고 하는데 와,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태연하게 사촌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만 봐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이미 끝이었습니다. 동서는 비참하게 쫓겨났죠. 하여튼 그 맘때 정말 엄청난 폭풍이 저희 집에 휘몰아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그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몸살인가 싶어서 약을 먹으려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세상에 두 줄이 뜨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놀라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임신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바랄 땐 안 되던 임신이 그 정신없는 틈에 된 거죠. 마치 저에게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요. 임신은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잘 된다더니 그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이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어쨌든 시동생네는 이혼 준비로 한바탕 난리였고 저는 조용히 뱃속의 아이를 잘 지키며 남편과 조용히 축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을 휩쓸고 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고 저는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발길질을 할 때마다 저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이것이 꿈은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실망감에 제 자신을 탓했고 깊은 우울감 속에서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기적처럼 아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동서를 떠올리면 지금은 분노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딸을 사촌동생으로 만드는 위태로운 거짓말을 했었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권력처럼 휘두르며 제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모든 행동은 어쩌면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주 작은 말실수 하나로도 쉽게 드러나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가장 큰 기적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